반갑습니다. 제네시스 해피니스 이병준입니다. 창세기 행복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행복하게 창조되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각기 그 종류대로 다양성의 행복을 다뤄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살리에르 증후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살리에르 증후군에서 벗어나라 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앞 시간에 모델 타냐키위츠 이야기를 드렸었죠. 한 팔이 없는 모델. 자, 그래서 그렇게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것을 비관하지 않고 그 특별한 모습을 강점으로 삼아서 모델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자, 오늘도 2017년 6월 29일 이 파이낸셜 뉴스에 실린 기사입니다. 얼굴 뒤덮는 큰 점, 누구보다 밝고 당당한 브라질 미녀, 이런 제목이 붙었었고요. 얼굴 한가운데 커다란 모반을 갖고 태어난 여성이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당당하게 드러냈다. 브라질 주이스지포라에 살고 있는 24세 여성 마리아나 멘데스를 26일 현지 시간으로 현지 매체가 소개했다. 코와 오른쪽 얼굴을 뒤덮는 큰 점을 가진 그는 이 반점이 다른 사람 사이에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아주 특별한 것이라고 여긴다. 물론 이따금씩 흘끔거리는 시선을 받거나 이상하다는 말도 듣지만 마리아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혹평을 들어도 화가 나지 않는다고 하는 그는 점은 내 신체의 일부이며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마리아는 거대 선천성 색소세포 모반을 갖고 태어났다. 신생아 2만 명 중 1명에게서 발생하며 피부 및 색소가 많을수록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점은 그가 자라면서 점점 커지고 진해졌다. 마리아나의 엄마는 그가 친구들에게 놀림이나 따돌림을 당할까봐 점을 없애기 위해 그를 병원에 데리고 갔다. 몇 번 레이저 치료를 받기는 했지만 더 이상 점을 제거하기를 거부했다. 그는 없애고 싶지 않았다. 더 이상 시술을 받지 않아 기뻤다고 말했다. 엄마의 걱정과는 다르게 마리아나는 누구보다도 밝고 당당한 모습으로 성장했다. 반점을 부끄러워했던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그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다른 점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데 영감을 주고 싶다라고 밝혔다. 자, 이런 내용이었죠. 이 마리아나 멘데스는 자신의 얼굴에 난 이 반점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거나 회피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점에 더 감사하고 당당하게 살았죠.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외모, 특성, 능력을 인정하고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간다는 건 정말 큰 행복이 될 수 있겠죠. 자, 제목이 오늘 살리에르 증후군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열등감이나 질투, 시기를 심하게 느끼는 심리 상태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 오스트리아의 음악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경쟁자라고 알려진 작곡가였죠. 안토니오 살리에르의 이름을 따서 만든 이름인데요. 자, 이 사람은 이 음악의 천재 모차르트와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선천적인 음악을 가지고 태어난 데다가 열정적으로 연습까지 하는 이 모차르트하고 비교될 수 없을 텐데요. 모차르트가 추구하는 음악과 자신이 추구하는 음악은 약간 색깔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차르트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계속 쏠리는 것을 자기와 비교를 하면서 우울에 빠지는, 뭐 좀 냉정하게 따지면 비교는 비슷하니까 비교가 되는 건데 비교 자체도 안 되는 사람이 비교함으로써 괜히 우울증에 빠지는, 뭐 걸거부스럼 만든, 일부러 스스로 만든 우울증이다 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모차르트의 어떤 탁월한 점이나 선천적인 능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과 비교함으로써 우울에 빠졌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자, 그래서 비교함으로써 빠지는 살리에르 증후군, 자, 이것들인데요. 한국 사람들이 불행을 느끼는 이유도 이 살리에르 증후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규격화된 삶이고 세뇌된 삶의 방식을 그대로 살면서 자신만의 색깔로 살아갈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이 살리에르 증후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살죠.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비교하면 오히려 우울감을 느끼고 내가 꽤 괜찮다는 것을 비교할 수 있을 텐데, 자기하고 월등하게 높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괜히 자기가 우울해진다면 그것은 상대적 박탈감을 스스로 만든 것들이지 외부의 조건이 자기를 우울하게 만든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는요, 지금 세계 어느 나라를 비교해 보아도 밀리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온 세계가 난리인데 한국의 대처 방식은 다른 나라들에서 막 부러워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는 그런 방식이 될 수 있고요. 또 GDP가 3만 불을 넘기는 7번째 나라가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아도 뭐 도로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자동차, 뭐 교통 시스템, 사람들의 옷차림, 먹는 음식 등등 어느 나라도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의 반대 개념은 주관적 만족감인데, 주관적 만족감을 가지려면 그 사람은 유니티, 즉 단일성, 통일성에 휩쓸리지 않고 유니크, 아주 좀 독특하고 자신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끔씩 TV를 보면요, 저는 이 친구를 볼 때마다 참 새롭다,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모델 한현민 군이죠. 흑인의 외모를 가졌지만 말투나 생활습성 모든 것은 완벽한 한국인인 경우, 그래서 한국인 어머니와 나이지리아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래서 2016년도에 최초의 흑인 혼혈 모델이 되었던 이 친구가 되죠. 자, 그래서 어릴 때는 늘 구박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그랬던, 그래서 어린 시절이 참 힘겨운 시절이었지만 어느 사이에 패션계로 눈을 돌리면서 그의 그 독특함이 아주 특별한 부분이 되었고요. 모델로서는 가장 최적의 조건이 되었다는 뜻이 되겠죠. 오히려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도리어 자신만의 특성이 된 그런 삶이었습니다. 나의 가장 약점이었던 것이 도리어 강점이 될 수 있고, 가장 내가 숨기고 싶은 부분들이 도리어 나를 빛내게 만들어주는 삶이라면, 그래서 그 독특성이, 다름이 나에게 복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셨고 그 다름이 행복이라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양성의 행복. 그래서 여러분, 살리에르 증후군에 빠지지 마시고요. 여러분 개인이 가진 그 독특성, 특별한 나만의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더 밝고 힘있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 마치면서 질문 2가지 드립니다. 첫째, 자, 나의 살리에르 증후군은 무엇인가? 둘째, 내가 숨기고 싶은 약점이 가장 큰 장점이 된다면